예, 이번에는 키워드 10번입니다. 3장 인지행동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스키너, 피아제 이렇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엘버트 반듀라예요. 반듀라 역시 우리가 주요 빈출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반듀라는 10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한 해마다 한 문제가 나왔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3회 출제 예상 문항도 그런데 여기 13회나 15회를 13회, 14회를 보면 두 문제가 나온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버트 반듀라를 이제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은 뭐냐면 인행사 문제가 점점 더 학자들 간의 비교를 요구하는데요. 앞서서 스키너는 인간은 외적 강화 없이는 새로운 행동이 학습되기 어렵다라고 본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 자극이나 환경 결정론을 강조한 사람이죠. 누가? 스키너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엘버트 반듀라는요. 인간은 뭐 없이도 외적 강화 없이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걸 직접 경험을 통해서 외적 자극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리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반듀라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듀라와 대비되는 같은 행동주의지만 스키너하고 대비되는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진짜 학습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엘버트 반듀라는 이따가 주요 개념어를 보면 자기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얘기는 뭐죠? 타자에 의한 강화나 이런 거 말고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강화라거나 자기 효능감이라거나 자기 조절이라거나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듀라의 이론은 학습 이론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사회 학습 이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회 학습 이론 이제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 생각했고요.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누가? 엘버트 반듀라가.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를 사회학습 이론 혹은 관찰학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엘버트 반듀라는 인간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인정하는 상호작용적 관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인정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키너 같은 경우는 인간을 어때요? 환경 결정론이고 수동적으로 봤잖아요. 기계론적. 근데 엘버트 반듀라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그 주관성과 능동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상호 작용적 관점이다라고 했고요. 인간 행동은 이제 발달 단계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 거죠. 자신의 해석. 인간 개개인마다, person 개개인마다의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기조절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할게요.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 사람을 우리가 person이라 그러죠. 환경을 environment이라 그러고요. 행동을 behavior, be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요 문장이 바로 상호 결정론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서서 스키너는요. 무슨 결정론자였죠? 환경 결정론자이죠. 환경 결정론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외적 자극을 강조한 거죠. 그쵸? 외적 자극에 의해서. 그래서 스키너는 자기 스스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반듀라는요. 환경 결정론자가 아니라 상호 결정론자예요. 상호 결정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반듀라는요. 인간의 행동, behavior,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person,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생각이라는, 인간 고유의 인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주관, 인간의 능동성, 고유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erson은 인간, 그리고 또 환경, environment,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behavior, person, 환경,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상호결정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상호결정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요, 반듀라는요,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 아니다. 환경결정론 아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동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의 인간은 뭐냐? 어떤 존재냐? 주관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뭐에 의해서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이 person이라는 인간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 판단, 해석을 갖고 있는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하는데, 스키너는 환경결정론자, 반듀라는 상호결정론자. 상호결정론이라 함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 자극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고유하게 주관적으로 그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인간은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상호결정론. 그래서 여기 사람, person, 환경, environment, 행동, behavior 이 세 가지의 상호결정론의 의미를 아는 게 반듀라 전체 이론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습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학습의 경험이 성격을 형성한다고 했다.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반듀라는 우리가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대리 경험, 간접 경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아, 형이 저거를 하니까 엄마한테 엄청 혼나네. 형이 엄청 혼나는 걸 보고, 아유, 나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형을 통해서 관찰하고 나는 그걸 그 행동을 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 그 다음에 형이 뭐 했더니 칭찬받으면 모방해서 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관찰학습, 그 다음에 반듀라에 있어서는 모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 모방, 모델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를 읽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조를 좀 하면서, 그러면 이제부터 엘버트 반듀라와 관련된 주요 개념이 뭐냐? 모델링, 모방, 자기조정, 자기규제, 그 다음에 자기강화, 자기효능감, 관찰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학습하며 따라하는 것. 예,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 하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를 만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기조정, 자기규제가 나오는데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봤더니 자기조정, 자기강화, 자기효능감.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엘버트 반듀라에서는 자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인간은 타자에 의해서 외적 자극에 의해서만 동기가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조정, 자기강화, 자기효능감 이 개념들 시험이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볼게요. 자기효능감,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바로 뭐라 그래요? 자기효능감. 아, 나 해낼 수 있어 라는 것. 누가 누구를 믿는 힘? 자신이 자신을 믿는 힘을 뭐라 그래요? 자기효능감. 내가 쟤보다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나 끝내 해낼 수 있어 라고 내가 나를 믿는 힘을 뭐라 그래요? 자기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강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누가 줘요? 자기가 자신에게. 자기 행동을 개선 또는 유지하는 걸 자기 강화. 예,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지금 1급에 도전하고 공부를 하는데 양도 너무 많고 나 해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꾸준히 하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내가 나를 믿는 힘, 이거는 자기 효능감. 아셨죠? 해낼 수 있어. 내가 나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힘. 그 다음에 오늘 공부를 하면서 스마트폰도 너무 보고 싶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싶은데 오늘 내가 5시간 공부하기로 한 거를 내가 잘 지켜서 하면 내가 갈 때 조각 케이크 하나를 나에게 사줘야지 라고 했어요. 5시간을 힘들지만 잘 해냈어요. 자신이 통제를 하고 가면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나에게 사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자기 강화한 거예요. 자신이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어떤 행동을 개선 또는 유지하는 거. 이번에 자기 조정. 자기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이 자기 조정, 자기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인데요. 이 자기 조정 혹은 자기 규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 과정, 이 3가지가 자기 조정 안에 들어간다. 그거까지 조금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3가지가 이렇게 되게 순환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키워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 하면 자기 스스로라는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찰학습. 인간이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행동을 습득하고 학습한다라고 말한 건 누굴까요? 환경 자극에 의해서라고, 환경 결정론 누구죠? 스키너죠. 그게 아니라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한다. 이게 바로 관찰학습이고, 이 관찰학습이 바로 엘버트 반듀라의 주요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봐. 그랬더니 엘버트 반듀라는요, 그 관찰학습 과정을 주의 집중 과정, 보존 과정, 운동 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관찰학습 과정, 주의 집중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보존, 세 번째 운동 재생, 네 번째 동기화,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존 과정은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또 파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 앞글자만 따서 주파 운동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저는 보존 과정 기억한다라는 게 이렇게 파지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좀 단어도 재밌으면서 기억이 잘 나서 관찰학습의 순서 하면은 주파 운동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거 순서 꼭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첫 번째 주의 집중.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고 모델을 한 사람 정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존 과정, 파지 과정, 기억 과정이라 그랬죠.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해서 지혜롭게 저거를 저 문제를 처리했네 할 때 그것들을 잘 기억하는 걸 보존.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해보는 운동 재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3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수행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동기화가 안 되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관찰학습에서 누구는 엘버트 반듀라는요, 학습과 실행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고 모델을 선정하고 저 사람 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럴 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기억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운동 재생을 해보는, 이렇게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그게 되더라도 인간은 내가 실행은, 동기화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2가지가 학습과 실행은 구분된다는 거죠. 주지 과정, 보존 과정, 운동 재생 과정은 학습 과정이고, 실행은 뭐가 될 때 가능하다? 동기화. 그러니까 내가 운동 재생까지 되더라도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안 되면? 동기화가 안 되면. 아셨죠? 예, 그래서 내가 운동 재생까지도 했는데 동기화가 안 되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형이 플라스틱이지만 이렇게 친구들하고 칼싸움하고 노는 걸 보고 이렇게 주의 집중해. 아, 나도 형같이 저 칼싸움하고 놀아야지 해서 주의 집중을 해서 형을 모델로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형이 아주 재밌고 날렵하게 어떨 때 어떤 동작을 하면서 칼싸움하는 거를 내가 보면서 언어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머리로 인지를 해서 기억을 했어요. 보존했어요. 그러고 나도 형이 없을 때 형의 칼을 갖고 샥샥 해보면서 운동 재생을 해보니까 나도 멋지게 그 동작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도 막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 날 형이 칼싸움 놀이 하는 걸 보고 너 노는 건 좋은데 칼싸움 같은 건 절대 안 돼. 이 엄마 입장이 절대 그거는 플라스틱이어도 무기고 안 돼 하고 엄청 엄마가 화를 내고 혼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뭐는 안 될까요? 형, 내가 아닌 대리, 형이라는 사람을 관찰해서 대리 경험을 한 거죠. 야,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대리 경험을 통해서 저러면 혼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강화, 동기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과 실행은 구분된다. 여기까지는 학습 과정이지만 실행은 구분된다. 학습이 됐어도 주의 집중 보존 운동까지 됐어도 동기화가 안 되면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요 말 뜻이 어렵다는 질문이 많이 올라왔고 이따가 문제 풀 때 그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과 실행은 구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집중하고 보존하고 운동재생까지 되더라도 내가 어떤 동기 없이는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유인 가치가 있을 때 자기 강화하고 동기화해서 행동까지 가더라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그렇게 설명을 조금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얘를 같이 설명하면 좀 더 쉬운데 이게 얘를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엘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기출문장 체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엘버트 반듀라는 인간의 인지적 요인, 여기 보시면 이 P가 바로 펄슨이고 여기 판단한다라는 건 그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엘버트 반듀라는 개인의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한 거예요. 환경이 자극한다고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인지의 판단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개인의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했다라는 건데요. 그것과 관련된 문장들을 좀 볼게요. 1번. 반듀라 이론에서는 개인의 신념,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했다. 자, 그 다음에 또 26. 예. 사회 문장.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스스로 계기를 만들고 자기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중요시했다. 예, 그러니까 스키너 같이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개개인의 인지적 판단 요인을 중요시했다. 누가? 엘버트 반듀라가. 예, 그 얘기 좀 강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위한 대리적 경험과 대리 강화가 되게 엘버트 반듀라에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파블로프를 고전적 조건화라 그러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거든요. 예. 요거는 혹시 기본 개념서 안 들으신 분은 거기 가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스키너를 조작적 조건화라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엘버트 반듀라를 대리적 조건화라 그래요. 예, 그래서 대리적 조건화는 내가 꼭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자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대리적 강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대리학습, 대리 강화가 그 반듀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2번, 17번 좀 볼까요? 2번, 17번. 반듀라 이론에서는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7번, 13회. 반듀라 이론에서 대리학습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그렇죠. 아까 동생이
자기는 칼싸움 운동재생까지 다 됐지만 어때요? 형이 엄청 혼나는 형을 보고 내가 아유 나는 혼나지 않으려면 안 해야겠다 그랬잖아요.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만듀라는 대리적 조건화, 모든 인간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저 혼나는구나.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배운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듀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모델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델링 얘기가 이제 거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다 보기는 좀 힘들고요. 모델링과 관련돼서 3번, 16번, 24번, 29번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좀 크게 볼게요. 3번, 16번, 24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잊어버렸어요. 3번, 16번, 24번, 29번. 예. 자, 그 엘버트 만듀라에서는 모델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더니 어떨 때 모델링이 더 잘 이루어지나 이걸 봤는데요.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더욱 많이 모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 자기와 유사할 때 저 친구는 나랑 형편이 되게 비슷한데 저렇게 극복을 해서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럴 때 더 많이 그 모델을 따른다는 거죠. 엘버트 만듀라에 있어서 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다. 엘버트 만듀라는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라고 보았다. 1회 때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학습 경험으로 성격을 형성한다고 했다. 그래서 만듀라 하면 이렇게 모델링, 모방이 또 중요한 개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엘버트 만듀라는 자기 스스로라는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이런 거 강조했죠. 자기 강화 4번, 8번, 26번. 4번, 8번, 26번 볼까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행동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 자기에게 조각 계획을 주면서 5시간 공부를 잘했어요. 뭐 한 거예요? 자기 강화한 거죠. 또 8번 자기 강화란 자기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신에게 강화물을 주어서 행동을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거. 이것도 자기 강화 얘기한 거고요. 26번 만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스스로 계기를 만들고 자기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중요시한다. 예, 이렇게 엘버트 만듀라에 있어서는 자기 강화 개념이 중요해요. 스스로 목표와 관련된 걸 목표를 정하고 자기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뭐라 그랬죠? 자신에 대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효능감 9번, 12번, 21번. 9번, 12번, 21번 한번 볼게요.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자기가 나 해낼 수 있다는 나에 대한 신념, 믿음. belief죠. 또 자기 효능감 12번 12번 볼게요.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으로는 사회적 모델이 제공하는 대리 경험, 성취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있다. 그랬고요.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21번 만듀라의 자기 효능감 지표에는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생리적, 정서적 각성이 있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저에게 집중하십니다. 자, 일단 엘버트 만듀라에게 있어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내가 나를 믿는 힘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기출문장 체크를 쭉 보다 보니 자기 효능감은 엘버트 만듀라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자기 효능감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같은 형식의 문제가 단독 문제로 2번이나 17회 때도 나오고 8회 때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인. 자, 여기 보시면 17회 때는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18회 때는 자기 효능감의 지표라는 말을 썼는데 네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효능감을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은 자존감하고 달라요. 자, 보세요. 나는 나이고 나로서 괜찮아. 예, 이거 내가 나에 대한 내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는 건 자존감이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능력을 믿는 힘. 나는 해낼 수 있어. 속도가 느릴진 모르지만 스스로 나는 해낼 수 있어 하는 건 자기 효능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때 자기 효능감이 엘버트 반두라에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 자기 효능감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효능감,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이런 4가지 요소가 배양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배양된대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8회 때도 나오고 17회 때도 나왔는데 어때요?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생리적, 정서적 상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4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번이나 단독 문제로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언어적 설득은 내가 이제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주위에서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대리 경험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리 경험을 통해서 롤 모델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수행을 해서 작은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리적 정서적 각성은 우리가 뭘 해내고자 할 때는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서적으로 내 불안을 관리하는 것 같은 거, 호흡의 이완, 뭐 심상의 이완, 뭐 근육의 이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생리적 정서적 상태, 정서적 각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이 4가지 요소를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여기 대리 경험, 성취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갑니다. 예, 그거 강조하고요. 요거 뒤에 가면 문제 나온 걸 보시면서 더 강하게 느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같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것 중에서도 특히 그 성공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게 대단히 자기 효능감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 내가 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작은 성공 경험, 엄청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4시간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내가 스마트폰 딱 덮어놓고 4시간을 제대로 해냈으면 그것도 나에게 성공 경험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 같은 게 효능감 증진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4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결정론. 예, 제가 초반에 상호결정론 강조했는데 상호결정론을 문장으로 찾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11번, 5번, 11번, 20번. 5번, 11번, 20번. 예, 볼게요. 자, 제가 상호결정론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행동, 비헤비어는 환경에 의해서 그대로 나오는 환경결정론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person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상호결정론.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상호결정론인데요. 이 3가지. 상호결정론, 아까 인간의 비헤비어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 환경, 이 3가지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했는데요. 볼까요?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람, person,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행동, behavior. 행동은 person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18회. 인간의 성격은 개인적, 행동적, 환경적 요소들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 이 말이 결국은 뭐죠? 상호결정론 말하는 거죠. 개인적, person, 행동, behavior, 환경, 그 다음에 20번, 9회.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
behavior, 개인 person behavior,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지문이 나오면 지문이 길어도 이 세 요소를 보는 순간 상호결정론, 엘버트 반두라 이렇게 딱딱 판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학습과 관련돼서 정말 기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까지는 제가 다 안 하고요. 큰 것만 할게요. 10, 15, 18, 24, 10, 15, 18, 24, 그 다음에 10, 15, 18, 24, 25, 28, 25, 28. 예, 여기가 지금 관찰학습, 엘버트 반두라의 관찰학습. 그거 어떻게 이루어지나 말해봐 했더니 주파 운동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예요. 관찰학습은 했잖아요.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습득하는 것이다. 15번 관찰학습이란 해갖고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해갖고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 18번 11에 보면 관찰학습 과정 나오죠. 주의집중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유발 과정. 그 다음에 24번도 뭐 관찰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5번도 얘기했는데 요거는 보세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중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 운동재생. 세 번째, 내가 그거를 운동재생 해보는 거잖아요. 동생이 나도 칼 갖고 이거 되나 해본 거잖아요. 운동재생 과정. 그 다음에 여기 2회 때 반두라의 관찰학습 순서는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동기화 과정. 예, 그래서 여기 11회 때도 순서가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2회 때도 나왔죠. 예, 아까 자기효능감도 단독 문제 거의 같은 형식으로 2번 나왔고, 지금 관찰학습 과정 프로세스도 18회, 그 다음에 18회가 아니라 11회, 2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학습 과정 정도는 내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반두라의 주요 개념들은 그냥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더 여러 가지로 작은 키워드들을 뽑기는 했는데 그 정도 볼게요. 예, 또 봐야 될 게 많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복습 2, 기출하기 문제를 통한 과정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 문제입니다. 반두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예,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개인의 신념, 기대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중요시하였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자, 상호결정론에 있어서 환경에 의해 그대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person, 개인이 인지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았죠? 그 다음에 대리적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쵸? 그래서 대리학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 대리적 조건화 엘버트 반두라 그랬잖아요. 대리적 강화가 바로 그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리적 경험을 제시했다. 이건 틀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4가지 외우라 그랬잖아요. 대리적 조건화,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아까 나왔잖아요. 언어적 설득, 대리 경험, 성공 경험, 생리정서적 각성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대리적 경험이라고 하지 않았죠. 뭐예요? 성공 경험이라 그랬죠. 작은 성취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작은 성취가 쌓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 중에도 가장 중요한 건 성공 경험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문제가 어디까지 학습을 요구하나 디테일 4요소만 반드시 외우면 그것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학습의 수준이 보세요. 엘버트 반두라 하면 자기 효능감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효능감이 뭔지,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요소는 뭔지 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다? 여기까지 보는 거죠. 대리적 경험이 아니라 어때요? 작은 성공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리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 강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랬는데요. 엘버트 반두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이 아닌 거죠. 자기 강화는 맞았지만
자기 강화는 스스로 주어지는 거죠.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갈 때 조각 케이크 내가 오늘 공부 5시간 다 하면 내가 나한테 사주는 거였잖아요. 외부로부터 강화가 주어지는 거, 외적 자극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는 스키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시면 정답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한 게 뭐냐면 문제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자기 효능감에 대한 지문이 자기 효능감의 개념 정의를 넘어서 4가지 요소, 그 중에서도 뭘 가장 중요시했나 훅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기 강화하면 무조건 엘버트 반듀라라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설명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강화가 아니라 스스로 주는 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수위가 어디까지 왔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문제은행식 시험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동차 면허 시험 같이 문제만 풀어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동차 면허 시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문제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준비하시라는 거죠. 학습의 수위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21회 때 문제 볼게요.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연구 결과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럴 때 더 많이 모방한다. 나랑 유사한 때. 그 다음에 2번, 이게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모델이 나와 유사할 때, 또 모델의 전문성이 더 많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다 나옵니다. 자, 2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지금 플러스는 이 개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 자기 강화라 그랬죠? 예. 또 시험 볼 때 딱 이 문장을 읽으면 자기 강화네. 맞았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3번. 학습은 사람, person, 환경, environment, 행동, 상호작용. 이거 바로 뭐 말하는 거예요? 상호결정론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상호결정론 말하는 거네. 맞아. 라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작적 조건에 의해 행동을 습득한다? 아니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죠. 조작적 조건화는 엘버트 반듀라가 아니라 스키너잖아요. 그쵸? 5번 관찰학습은 주의집중 과정, 보존 과정, 혹은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 주파 운동이라 그랬죠. 맞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도 좀 같이 보셨고요. 예, 아이고.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 19회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문제입니다. 반듀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조된다. 맞죠? 이제 상호결정론 딱 나오셔야 돼요. 2번,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거 뭐예요? 반듀라의 개념은 뭡니까? 자기 효능감이죠. 지금 상관없는 것 찾는 거예요. 맞았고요. 3번, 개인이 지닌 인지적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맞았죠?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person이 그 환경의 자극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상호결정론과 관련된 얘기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관찰학습의 첫 단계는 동기유발 아니죠. 주파운동, 주의집중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린 건 4번. 5번,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강화하는 거 자기 강화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률 47%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건대 요 정도는 딱 문장을 읽는 순간
이거 자기 효능감, 이거 자기 강화, 요거 상호 결정론, 요 정도는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을 하면서 만듀라의 주요 개념어는 뭔지 묶어내고 개념어의 뜻을 숙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셔야 되고, 기출해독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자리 잡게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버트 반듀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 예, 이거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자기 효능감의 요소, 대리 경험 있었죠. 언어적 설득 있었죠. 정서적 각성 있었죠. 성취 경험 있었죠. 행동 조성은 아니죠. 쉐핑, 이건 누구 개념입니까? 스키너 개념이죠. 예, 그래서 틀린 건 4번인데 이때 정답률이 17%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거 뭐 어찌 보면 이 문제 되게 난이도 낮은 문제 아닙니까? 반듀라의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 4가지 딱 암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낮게 나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듀라의 자기 효능감 4가지 요소 외우시고, 이 중에서도 뭘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성공 경험, 성취 경험. 예,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도록 돕는 게 효능감을 증진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자, 봤고요. 예, 이번에는 13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철수는 친구가 학교 규칙을 위반해 벌을 서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되었다. 1번 속어, 2번 대리학습, 3번 자기강화, 4번 조작적 접근화, 5번 고전적 접근화. 답 나오셨지요? 대리학습이죠. 제가 엘버트 반듀라의 대리적 접근화, 대리학습은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 저 사람이 저럴 때 혼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타자의 시행착오를 통한 어떤 걸 보면서 내가 학습을 하게 되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게 되는 학습을 하죠.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대리학습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 대리적 경험, 대리학습. 특히 대리적 경험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간접 경험으로 학습하는 걸 말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이 경우 같이 저러면 혼나는구나,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바로 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거죠. 아까 동생이 형이 칼싸움하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걸 보고 아유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요. 예, 이번에는요 7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오해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자, 엘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학습 과정에서 보상을 중요시하였다 했는데요. 보상, 외적 자극과 외적인 보상을 강조한 거는 반듀라가 아니라 스키너가 더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문장을 좀 정확히는 써줘야 돼요. 외적 보상이라고 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나머지가 확실하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보상이 외적 보상, 스키너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더 출제자가 뭐라 그러나 좀 더 친절하다면 외적 보상이라는 말을 좀 써줬어야 돼요. 예, 오해 소지가 좀 있죠. 왜냐하면 반듀라 역시 자기 보상이라는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듀라의 얘기를 했으면 아마 자기 자를 넣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보상을 중요시했다, 외적 보상을 중요시했다는 건 스키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이고요. 나머지가 바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학생들이 그 지문들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이걸 좀 짚어드릴게요. 2번, 학습과 실행을 서로 구분하였다. 맞습니다. 엘버트 반듀라는 학습과 실행을 구분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론 정리할 때 주지과정, 파지과정, 보존과정 같은 말이죠. 주파운까지는 학습과정이고 동기화는 어때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동기화가 실행이잖아요. 수행하는 실행. 그래서 제가 학습과 실행을 구분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동생이 형 혼나는 거 보고 주지, 파지, 운동재생 돼도
동기화 실행은 동기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과 실행을 구분했다. 맞는 말인 거죠. 주파, 운까지는 학습 과정, 그 다음에 동기화는 실행 과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행동과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한다. 예, 알버트 반듀라는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와 상호작용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강조한다. 맞았죠. 알버트 반듀라 하면 관찰학습, 대리학습. 5번, 인간을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맞았죠. 예, 그래서 인간이 피동적 이게 아니라 주관적이고 능동적 존재다라는 거 앞에서 이론 정리할 때 용어들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입니다. 정답 훈련 같이 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다. 아니죠. 알버트 반듀라의 관찰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관찰학습 과정 중 보존 과정은 관찰한 것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어때요? 보존 과정이 아니라 주파, 운, 동기 과정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동기 과정 아까 얘기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기 강화가 일어나야 동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틀린 거고요. 3번, 반듀라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보상과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니죠. 외적인 보상이나 외적인 처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뭐예요? 스키너의 행동주의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반듀라의 보상은 자기 보상이라는 자기자가 들어가니까 스키너하고 구분하는 한 요소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4번, 반듀라 이론은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아니죠. 사회적 요소, 바로 상호결정론에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건 개인과 사회적 요소의 어때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5번, 반듀라는 인간의 주관성과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 처음에 배웠죠?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을 인정하는 상호작용적 관점. 그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 판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6번, 반듀라는 행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스키너와 마찬가지로 외적 강화 없이는 어떤 행동의 학습이나 수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아니죠. 외적 강화 없이도 인간은 뭐가 있다 그랬죠? 자기 강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잖아요. 누가? 알버트 반듀라가. 7번,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 반듀라는 행동 조성, 관찰학습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반듀라가 관찰학습 개념을 제시한 건 맞지만 행동 조성은 스키너의 개념이죠. 쉐핑, 배변 훈련 얘기했죠. 8번,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가 아니라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대리적 조건하고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빈칸 가로넣기 보겠습니다. 자, 땡땡땡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바로 뭐지요? 바로 알버트 반듀라의 대리적 조건화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 뭐 대리학습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 반듀라 대리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개 하면 뭐죠?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 행동이 개인, person, behavior, 행동,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 이거를 바로 상호결정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알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상호결정론이면 스키너는 뭐죠? 환경결정론이죠. 자, 3번, 반듀라는 인간의 자기 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에 따라 무엇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행사한다 그랬죠? 자기 조정이었죠. 그래서 자기 조정은 앞서서 개념 설명할 때 그 안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4번. 관찰학습 과정 중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랬어요. 관찰학습의 과정, 주지 과정, 파지 과정, 운동재생 과정, 동기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행동으로 바꾸는 거니까 주파, 운동재생 과정이죠. 5번. 반드라는 행동의 결정에 있어 환경 못지 않게 뭐뭐와 같은 내적 요인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적 요인, 내가 나를 믿는 힘, 그 믿음을 뭐라 그랬죠? 자기 효능감. 6번. 땡땡땡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줌으로써 행동을 유지 개선하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자기 강화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반듀라와 관련된 중요 개념어들 봤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자, 마지막 지금 우리가 정답 훈련 마지막은 OX지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학습은 운동재생 과정, 주의 과정, 보존 과정, 동기화 과정 X이죠. 예. 관찰학습 과정은 주, 파, 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2번.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맞았죠.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예, 3번. 인간은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엘버트 반듀라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반듀라는 인간 행동 발달에서 연령별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X입니다. 반듀라는 연령별 단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은 아들러였죠. 예, 그 다음에 반듀라 제시하지 않았고요. 스키너 제시하지 않았어요. 발달 단계. 반듀라, 스키너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은 학자입니다. 이 뒤에 가면 인본주의의 메슬로우하고 로저스 나오는데요. 이 인본주의자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 반듀라, 스키너, 메슬로우, 로저스 발달 단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묶어드릴까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누구는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누구는 하지 않았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듀라 제시하지 않았다. 5번. 인간 행동의 근원은 같은 환경일지라도 내적 특성에 따라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맞았죠? 예, 상호결정론에서 뭐예요?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내 개인적 내적 특성, 개인적 내적 인지적 판단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거죠. 6번. 자기조정 규제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뭐 하나 틀린 거 없죠. 예, 그대로 그 지문 뜨시고요. 자기조정. 7번. 반듀라는 인간 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내적 자극에 의해 완전히 틀렸죠. 외적 자극에 의해는 스키너잖아요. 예. 자, 8번. 인간은 내적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이상으로 행동했을 때는 스스로 보상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 벌을 주면서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규제, 자기 조절이라고 하죠. 예, 자기 조정, 자기 규제 맞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듀라는 스키너와 달리 관찰학습에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았죠? 자기라는 거 들어가는 거 스스로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10번. 사회복지 실천에서 반듀라의 모델링 개념은 아이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이를 관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개념은 특히 아동 청소년 영역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엘버트 반듀라 같이 다뤄봤습니다. 자, 반듀라 최근에 예전엔 조금 기출이 높지 않는데 최근에는 거의 한 회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여기 보듯이 최근 10년간 10문제 출제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성실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